한동훈 후보님,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 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 사람들이 내란이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란 속에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서 탄핵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은 탄핵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이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최대한 그거는 지켜라. 그래서 108명이나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거 들럭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조기 대선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20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외모와 관련한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격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아싸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비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내가 정치 대선배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말라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만든 청년정치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 꼭 질문해달라고 올라온 것이라며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후보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질문을 한 사람이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당 안팎의 일부 강성 지지층이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홍 후보는 그 다음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며 외모와 관련한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는 유치하시네요라고 받아쳤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토론회를 지켜보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맞느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수준이 처참하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것보단 품이 있다 등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울 정도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외모 대신 정책, 철학, 신념 등을 묻는 수준은 안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를 두고 탄핵 반대파인 나경원, 이철우의 공격도 집중됐습니다. 한 예비 후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가정. 저는 한국의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법조인이기도 하다.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었다며 주요 국가 리더들이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젊어지고 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자격증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자 나 예비후보는 한 예비후보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법조인하고 정치인은 다르다며 외교는 역시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린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현장 가보면 제가 다보스 포럼 특사도 갔다 왔는데 그들이 꼭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며 자신이야말로 외교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 예비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나 예비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신당 논의를 한다고 보도된 게 있더라.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 예비후보는 대선 경선을 하는데 왜 자꾸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며 저는 한 예비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생각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나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면서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 예비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한 예비후보는 그동안 좋은 자리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는 그만두시고 헌신을 하는 게 어떻겠나고 낙마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철우 예비후보도 우리 당에서 탄핵이 된 것에는 사상전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란이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탄핵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만큼은 지켜내라고 108명이나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덜렁 들어가서 오늘날의 조기 대선을 오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여기 앉은 한 예비후보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우리가 가짜뉴스에 당할 때 그때 칼춤을 춘 사람이 화양연화라 하면서 우리 당 후보로 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나를 세웠습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건데 한 예비후보님은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이재명을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고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는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느냐며 이번엔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한 예비후보는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음에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에선 졌지만 이후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떳떳하게 얘기하고 이재명과 윤석열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말씀드리면 다만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예.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의힘 그 당의 그 광역단체장 12명 중에서 10명이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해드리죠. 이철우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3월 13일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 다시 한번 지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도니까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자, 정당한 할 말이 권리를 있다 하는 행사한 게- 것이라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또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예. 권력을 나경원 잡으려고 의원님, 내란하는 거지. 저는 딴 말씀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홍 선배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트렌드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데서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임기를 3년 단축 개헌하는 것을 찬성하는 수치가 62%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72%가 나왔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 선배님께서는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2030년에 지선과 같이 대선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대선 이
대통령 선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듯이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3년을 내거는 이유가 이 3년 자체가 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민주당에 3년 만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민주당과 서로 대화하면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로 본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탄핵 대선 때 어느 후보가 나는 2년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년짜리 하려고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 주장하는 것도 난 좀 난센스고, 개헌은 미리 좀 하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해놓고, 예.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양원제입니다. 예, 저도 그 같은 상원, 하원, 양원제를 이제 그다음 2028년도에 제가 해놓고 주변이 만료됐습니다. 2030년도에 대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개헌 문제 예술가 출신입니다. 원래 말투가 그런 거죠? 태생부터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B조의 네 분의 후보자분들 모두 팻말 앞뒤로 이상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상 없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습 게임 한번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후보님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하나, 둘, 셋 외치면 팻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이건 우리 후보자님들의 순발력과 결단력을 검증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바로 고르기 어렵다 하시더라도 바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홍준표 후보님은 반 절반만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하나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둘 다 싫어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한 이유도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후보님들이 선택한 이유 들어볼 건데요. 먼저 한동훈 후보님부터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으신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사는 게 낫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둘 다 싫으신 홍준표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나? 예, 둘 다 싫다니까요. 그럼 둘 다 싫어서 왜 싫은지, 왜 둘 다 싫은지. 다시 그런 거로 태어나기는 싫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둘 다 싫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고 싶으신 나경원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철호 후보님의 답변 한번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바퀴벌레들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분 후보자님들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본 게임에서도 반드시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주시고 무조건 하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1번 검사 사칭범, 2번 입시 비리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예, 홍준표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둘 다 하기 싫어. 네, 국민들이 하나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님 30초 내로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번이신 분은 이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변호를 하실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님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난 둘 다 하기 싫어요. 예, 일치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후보님 30초 내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답변하기 싫지만 그래도 저 검사 사칭범은 사람 속이는 건 아주 능한 것 같습니다. 요새도 뭐 이쁜 옷 입고 나와서 성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한테 한마디 합니다. 성장 얘기할 거면 반도체 특별법이나 통과시켜라고.
민노총 눈치 보느냐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장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결계에 찬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후보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번은 뭐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2번은 조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둘 다 필요 없지만 한 사람은 깜빵에 가 있으니까 변호사로도 쓸 수가 없잖아요. 수임해도. 그러니까 뭐 둘 중에 꼭 한 사람 써라 하면은 한 사람 깜빵에 있는 사람 쓰면은 못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2번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한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둘 중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1번 민생 물가 챙기기, 2번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모든 후보님들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기를 선택하셨는데요. 먼저 한동훈 후보님, 왜 회동하고 싶으신지 30초 내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도 돌아가면 물어야 되지. 그거 계속 그거부터 물어야 돼. 네, 아까 토론 먼저 하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요. 이철호 후보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공평하게 봐야 되지. 먼저 하십시오. 왜 이 트럼프를 들었느냐? 물가는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트럼프는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가서 바로 해결해야지. 무슨 말 알겠죠? 내가 가면 바로 트럼프 에이펙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푸틴 좀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당연히 다음 개최국에서 에이펙 오는 거고 혹시 김정은하고 그 사이 사이가 좋으면은 하노이 빅딜 실패했는 거 이어서 경주 빅딜 만들면 여기 와서 대한민국의 평화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 되면은 트럼프는 노벨상을 받는 건 틀림 노벨 평화상. 그러면 트럼프도 인간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평화상을 굉장히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또 트럼프가 개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자지구 개발하는데 우리 DMZ 비무장지대 개발하면은 대한민국 주식값이 한 5배 올라갑니다. 우리 국민을 부자 만들 수 있고 또 남북한 통일이 되면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G2까지 가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좋고 우리도 좋고 김정은도 좋고 그런 제도로 가겠다. 그래서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밸런스 게임과 토론의 순서는 저희가 모두 본 토론의 순서와 밸런스 게임 발언 및 답변 순서 모두 조율해서 공평하게 정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도 답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나경원 후보님 30초 내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외교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먼저 만나는 것이 민생 물가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님의 답변 30초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한미 현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흔드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올 것인가.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님의 답변 30초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만나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 사람 만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는 이거고요. 목표는 민생과 물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